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50원 하락해서 12,9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4.78%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원전 관련 종목들 모두가 좀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그 이유는 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에 대한 수출 금지, 그죠? 금지라기보다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증시 전체가 좀 뭐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이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결과로 두산 에너빌티는 다시 한번 13,000원 아래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폴란드 원전 수주권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다 언급을 드렸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기사를 토대로 그런 것들을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 라인을 찍으러 가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는 뭐 이대로 바로 쌍바닥 형태보다도 조금 오른쪽으로 이 저점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다지는 식으로 다지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처럼 이렇게 저점 없이 이렇게 N자로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이제까지와는 이제까지 그 하락세에서 없었던 그런 21선 터치, 요 지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증시가 크게 내리지 않은 이상은 추가적으로 더 크게 내려가지고 이 바닥 라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점까지는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000원 아래 지금 또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평선상으로는 좀 수렴 구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21선 자체가 다시 한번 이때와 같이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좀 위로 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상황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월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뭐 거의 이제 바닥 라인을 찍고 좀 반등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수급원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 기사로는 상당히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수원에서도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거고요. 이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투자자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그런 매도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렇게 모두 오늘 크게 좀 매도가 나왔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는 줄곧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이제 3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도를 좀 한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크게 매도를 하였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도 매도 포지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최근에 그 공매도를 좀 늘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매도 포지션을 좀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투자자 수급이 오늘은 좋지 않았고요. 이번 주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일진파워도 8%, 그 다음에 한전기술도 7.7%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소식들이 반박이 되는 소식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코스피 0.05% 하락했고 코스닥은 0.05% 상승했습니다. 뭐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오늘 증시는 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이 이제 1,439원, 3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여기서는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환시장 지금 실시간으로 외환시장을 좀 보았을 때는 1,429원으로 좀 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이 기점을 토대로 오늘 하루 만에 좀 많이 빠진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증시가 좀 숨통이 트이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그런 안정 기금이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되는 것인지 일단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도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08%로 오늘도 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과 그다음에 환율이 좀 같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좀 안정 자금이 투입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오늘은 다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좀 이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58%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1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근처를 찍고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좀 이런 지수들이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아쉽게도 그런 찌라시 아닌 찌라시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 소송이 걸렸다라는 이유로 모든 그 수주 자체가 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박 기사가 당연히 나오거나 소식이 나온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일단은 공매도 잔고 먼저 확인해보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지금 또 확 늘었습니다. 1260만 주. 그래서 이 이틀 동안 또 이제 공매도 잔고가 확 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량을 확 늘렸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확실히 외국인 증권사와 공매도 잔고가 많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된 셈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 거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확실히 공매도를 치고 나서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서서히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가격대에서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950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는 조금 줄어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보시면은 지금 체결이 57만 주, 상원이 43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 체결이 이제 조금 더 많아서 2,940만 주, 어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조금 늘었지만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추정 물량 보시면은 70만 주 매도였고 당일은 1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추정보다 조금 늘었지만 어제 이제 200만 주 가량 매수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율 자체는 11.46%로 진행이 되었고 큰 변화는 없죠. 최근에 이제 11점 중반대 계속 이 퍼센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빠르게 오늘은 넘어가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소송 자체가 문제죠. 폴란드 원전이 지금 수주를 할 것 같다,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뒤로 다시 한번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폴란드 원전 사업은 총 6기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1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로 해서 그 6기 이외에 2기를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폴란드 원전 사업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이제 나누어 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했고요. 원전 건설 사업 발주를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고 정부는 미국에, 그다음 민간은 한국에 주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 대표단이 미국에 찾아가서 원전 건설에 한국 참여를 요청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원전 참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주와 연계해서 지금 폴란드도 원전 건설에 대한 이 수주권을 한국에 일부 나눠줄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값싸고 괜찮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주를 할 것 같고요. 폴란드 원전 전체를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커졌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좀 이제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전으로 조금 시끌벅적한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가 31일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 LOI를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당초 2043년까지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이제 둘로 나눠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1차 원전 건설 사업, 한수원은 2차 원전 건설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전이라는 것을 이제 2차 원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기사가 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뭐 두 번째 원전이라고 해서 한 기를 건설한다, 아니면은 뭐 2차 원전 사업으로 해서 또 이제 2기, 아까 10조 진행을 한다. 그래서 6기와는 별개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 6기에는 모두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로 가는 것이냐?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기가 지금 떨어지는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기 중에 2기가 떨어져 나오더라도 지금 한수원은 또 별도로 6기 이외에 2기를 또 하기 때문에 총 4개를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보시면은 폴란드가 이제 미국 원전을 1차로 도입한 후에도 2차로 한국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저렴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은 이제 폴란드에 원전을 건설한 이후에 기술 이전을 제안을 했는데, 이는 이제 미국이 경계하는 부분이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이전이 되고 기술이 점점 보급화가 된다면 그런 기술에 대한 강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송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 입찰 관계에서 조금 더 이 경쟁 업체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출 제한을 통해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은 지재권으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고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서 한국형 최대 원전의 그런 차세대 원전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미국 법원에다가 그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보시면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리나라 한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견제죠.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한수원이 지금 기술적으로나 뭐 가격 경쟁력으로나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견줄 만큼 혹은 위협이 될 만큼 그렇게 좀 위협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절실하게 지금 이 시장에 달라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 소송이 과연 지재권으로 번져서 정말 뭐 큰일이 날 것인가, 수출이 정말 불가능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수원이 이제 원전 수출 족쇄를 풀었다, 그래서 해외 특허 300여 개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이미 APR 1400에 대한 특허를 293건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지적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수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뭐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좀 기분 나쁘게 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수원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시스템 80 등 이제 APR 1400의 일부 기술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빌려 쓴 적이 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피소를 한 것도 APR 1400이 자신들의 기술을 쓴다라는 주장인데 피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폴란드 원전 수출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최근 폴란드 민간 에너지 기업인 제팍과 원전 수주 관련 의향서 LOI 체결을 앞두는 등 수주전에서 앞서가자 이제 제동을 걸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에너지 기업은 지금 한국 한수원에 그다음에 정부 그런 에너지 기업은 이제 미국 쪽에 준다라고 하니 이 민간의 2기 그다음에 정부의 그 6기 모두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로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소송을 걸어서 좀 견제를 하는 모습인데요. 저게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저런 상황이 있었고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떼주면서 네, 그렇게 잘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기술 자문료라든지 그래서 UAE 때도 막판에 미국 측 요구로 일부 기자재 건설을 넘겼다. 그래서 폴란드는 무기 구매 등 자금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제 한국 원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방산도 엄청나게 이제 수십 조를 투자를 했는데 원전도 이제 수십 조를 투자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가격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수주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원자로 건설 기업이죠. 원자로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노형 모두 설계를 경험한 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 네, 한국과 미국의 그런 공동 수주를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저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와 같은 그런 건설의 수주를 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어디가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수주하든 핵심 기자재를 수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로 미국 원전 AP1000과 한국형 원전 APR1000 노형을 모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기자재 공급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상 대체 불가이다. 이게 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종목, 이 기업을 계속 바라봐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의 독점성이고요. 그런 시장 자체가 이제 커졌을 때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이 기업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원전뿐만이 아니고 SMR, 뭐 수소, 그다음에 풍력 터빈, 가스 터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상용화가 되고 사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록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그런 대상승 사이클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점을 찍고 추세상으로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뭐 650원 내려서 내려왔지만 뭐 큰 영향은 없었다. 오늘 만약에 650원이 올랐어도 해봤자 14,000원이었고요. 네. 거기서 뭐 더 올랐어도 우리가 매도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뭐 오르든 내리든 크게 우리가 뭔가 그 주가에 염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까지 이제 그 기업이 도달을 하는지 그 시장이 커지는지 그리고 그 주가가 이제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지는 네,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만 좀 살펴보면서 천천히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되고 그런 산업이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주가는 낮은 가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낮은 가격일 때 우리가 꾸준히 매입을 해둔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 요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시도 좀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이고
네, 오늘 저녁자로 해서 좀 이 외환 시장도 조금 안정화가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좀 반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한번 그 시장 상황 그리고 폴란드 원전에 대한 저런 악재질 하시는 얼른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차게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